내 마음의 다락방. 하고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만들어지는 방송 내 마음의 다락방.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 아나운서 김수빈입니다. 추석 연휴로 지난주에는 방송을 하지 못했지만 오늘은 어김없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연휴는 주말까지 껴서 꽤나 길었죠? 여러분들 모두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수빈 씨는 지난주 연휴 어떻게 보내셨나요? 지난주요? 목요일이나 됐는데 아직도 이런 걸 물어요? 대본에 있는데 어떡해요. PD가 이렇게밖에 쓸 게 없었나 보죠. 네, 저는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찾아뵙고 가족과의 시간을 지내다가 왔습니다. 되게 형식적인 말이네요. 대본에 써져 있는 그대로 읽은 거예요. 그래도 이번 주와 추석을 연관지어서 말하라면 지난주에 연휴라고 신나서는 과제며 이것저것 미뤄둔 것들을 처리하느라 이번 주가 유달리 힘든 것 같긴 합니다. 흔히 말하는 추석 연휴 후유증이 이런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몸도 머리도 제대로 안 풀리는 것 같고. 희원 씨는 어떠셨나요? 저는 미리 해두는 게 마음이 놓이는 편이라서 연휴 전에 할 수 있는 건 다 해놨더니 후유증이 좀 덜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 PD도 미리미리 원고를 써두면 참 좋을 텐데요. 그러게요. 이제 첫 번째 노래 틀어볼까요? 네, 그럼 첫 번째 곡으로 퍼렐 윌리엄스의 해피 듣고 오겠습니다. It might seem crazy.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해피란 단어를 계속 듣다 보니 세뇌된 건지 제 마음도 해피해지는 것 같은데요. 4분가량의 노래 한 곡에 정확히 해피라는 단어가 24번 나온다고 해요. 정말요? PD가 스스로 계속 들으면서 셌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네요. 혹시나 이 곡에 해피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시는 분은 저희 DKBS 페이스북이나 옐로 아이디로 메시지 보내주세요. 혹시 상품을 줄지도 모르니까요. 네, 이 얘기는 이만으로 하고요. 노래도 듣고 왔으니까 이제 사연 읽어봐야죠. 수빈 씨, 첫 번째 사연부터 읽어주세요. 네, 여자분이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익명을 요구하셨네요. 안녕하세요. 요즘도 신청곡 받나요? 제가 요즘 아주 행복한 연애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세상이 참 아름답답니다. 요즘 날씨도 좋은데 여러분과 함께 달달한 노래를 듣고 싶네요. 우리 모두 행복합시다. 신청곡은 기울님의 너라면입니다. 내용은 짧지만 정말 연애 초의 설렘이 잘 느껴지는 사연이었네요. 정말 달달함이 가득하다 못해 넘쳐 흐르네요. 옆구리 시린 계절인 가을이라지만 이런 사연을 보니 저도 세상이 참 아름답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을은 충분히 아름다운 계절이니까요. 그리고 저희 DKBS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 얼마든지 신청곡을 틀어드리고 있으니 학교에서 노래를 크게 듣고 싶다거나 혹은 누군가와 함께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DKBS 페이스북이나 옐로우 아이디로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다음 사연입니다. 이번 사연은 남자분이 보내주셨네요. 희원 씨 읽어주세요. 사연 신청합니다. 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재학 중인 안찬홍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서로 생각하는 게 너무도 다른 친구가 있었는데요. 3년을 거의 매일 같이 지내면서 어느덧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성적이 나오질 않아서 이번에 두 번째 수능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방송을 듣지는 않겠지만 멀리서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전합니다. 수능 잘 보고 원하는 대학 가서 여자친구도 사귀고 20년 못 쏠 이제 깰 때 됐잖아? 파이팅!
재수 중인 친구를 응원하는 학우분의 우정이 돋보이는 사연이었네요. 간혹 처음에는 잘 맞지 않는 것 같더라도 그냥 지내다 보면 친해지는 경우가 있죠. 네, 맞아요. 사람이란 게 다 같이 지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친해지고 그런 거죠, 뭐. 그러고 보니 벌써 9월 중 후반이네요. 수능이 얼마나 남았죠? 이제 57일 남았다고 하네요. 슬슬 수시 원서 접서들 하고 막바지 총정리를 할 시간일 텐데요. 수능 날이 다가오는 만큼 긴장도 되겠지만 이렇게 멀리서도 응원해주는 친구가 있으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친구분께서 이 방송을 듣지는 못하겠지만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노래 듣고 올게요. 기울님의 너라면.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그럼 다음 코너 진행해 볼까요? 이번 코너는 여러분들의 사연을 각색해서 들려드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 방송 끝에 내 마음의 다락방으로 사연 보내달라는 말 들어보셨죠? 채택되시는 사연의 학우분께는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드리고 있으니까 혼자만 알고 있지 마시고 저희에게 사연 보내주세요. 사연의 주인공의 익명도 보장되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재미있는 사연이 있다면 방송국으로 보내주세요. 사연이 재미만 있을 수는 없겠죠? 마음속으로 담아두었던 이야기나 감동적인 이야기들, 장르 불문하고 학우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사연은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메시지로 보내주셔도 되고 방송국으로 찾아와 주셔도 됩니다. 해당관 317호가 방송국입니다. 그럼 이제 사연을 읽어볼까요?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년 내내 아무런 목적도 없이 방황만을 계속했었습니다. 공부도 노는 것도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하는 것이 없었죠. 그 결과 저는 3학년 졸업 후 아무 곳으로도 가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게 그래도 재수를 해보는 것은 어떠냐고 물었고 저는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아무런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저 1년이란 시간을 벌어두고 싶어서였죠. 그 사이에 무엇인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재수학원에 들어갈 것을 권하는 것을 거절하고 독학을 하겠다 하던 저는 그렇게 겨울간 집에서 뒹굴거리며 놀다가 한 2월쯤부터 엄마가 끊어준 집에서 좀 떨어진 독서실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바로 가방을 챙겨서는 밤 10시가 되기 전까지는 그곳에 앉아 있어야만 했죠. 그 생활을 5월쯤까지 반복하다 보니 슬슬 지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조그마한 공간에 갇혀 앉아만 있으려니 점점 집중도 떨어지는 것 같아서 한 8시쯤에 먼저 나와서 아파트에 세워둔 자전거를 꺼내 2시간 정도 타다가 집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냥 아무런 목적지도 없이 동네를 삥 두르며 이곳저곳 돌아다니곤 했죠. 그렇게 1시간을 타고는 다시 독서실 근처의 공원을 한 바퀴 돌곤 했는데요. 그때마다 마주치던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언뜻 보아도 낯이 익은 것이 독서실에서 오며 가며 본 적이 있는 듯 했습니다. 한 4차례쯤 마주쳤을 때 어색한 시선이 부딪히는 게 싫어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 혹시 이룸 독서실 다니시지 않나요? 그러자 그 애는 네, 그러고 보니 몇 번 뵌 것 같네요. 라며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재빠르게 내뱉었습니다. 한 번도 교복을 입은 걸 본 적이 없는 터라 혹시나 해서 나이를 물어보니 역시나 저와 같이 재수를 하고 있는 동갑내기였습니다. 그걸로 우리는 말문을 트일 수 있었습니다. 매일 혼자 독서실에서 공부만 하던 저는 간만에 대화할 사람을 찾았다는 생각에 기쁜 듯이 말을 쏟아내었고 그 아이도 심심했는지 저의 말들에 기분 좋게 대꾸해 주었습니다. 대화는 꽤나 길어졌습니다. 그날 밤 평소보다 늦게 들어간 저는 엄마에게 간만에 칭찬도 들을 수 있었죠. 말문을 튼 그날 이후 우리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만나서 공원을 돌고 또 돌면서 대화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로 그 애에게 좋아하는 것들을 물어보았습니다. 좋아하는 노래,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영화. 주로 취향을 묻는 것들이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때였으면 하루 이틀이면 질렸을 얘기들이었지만 재수라는 시기가 만들어낸 장난인지 몰라도 우리는 했던 얘기도 늘 새로운 이야기처럼 나누었습니다. 알면 알수록 더 좋았고 모르면 몰랐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에 더더욱 좋았죠. 그러다 취향을 묻는 대화가 언제쯤인가 이상형을 묻는 것으로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대답은 저의 모습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마치 저의 모습 구석구석을 뒤져가며 반대로 바꾸어 놓은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목 뒤쪽이 화끈거리며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를 감추려 재빨리 저 또한 그 애의 정반대 모습을 이상형이라 말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순간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의 취향에 더 집착하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묻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교집합을 이루기도 각자의 원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교집합을 넘어 그 아이의 원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수능날이 되었어요. 그 아이는 서울권 대학을 가게 되고 저는 지방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우리는 자연스레 관계도 멀어지게 되었죠. 전화로 안부를 묻고 메시지를 나누곤 했지만 공원에서 하루 종일 돌던 때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땐 우린 한 공간에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니 말이죠. 그 아이와 저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그때와 같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지방대라는 데에 열등감인가 싶기도 했지만 그건 아닌 듯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연락은 뜸해졌고 관계는 이대로 저물어 갔습니다. 저의 짝사랑도 끝이 나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언젠가 메신저를 보던 중 그 아이의 프로필이 보였습니다. 눌러보니 어떤 남자와 같이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선 급히 닫아버렸습니다. 가끔 방학에 집에 올라가 있을 때면 공원 안을 방황하듯 돌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땐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나는 그 아이를 만나는 중에도 방황하는 중이었고 지구를 도는 달처럼 그 아이 주변을 돌며 관망했을 뿐 단 한 번도 진정으로 가까워진 적은 없었다고. 그간의 대화는 서로의 경계를 확인할 수만 있었을 뿐이었다고. 절대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경계도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오늘도 하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아, 정말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사연들을 읽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몰랐네요. 네, 정말 아쉽게도 시간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다 읽어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의 다락방은 다음 주에도 계속되니까요. 어떤 사연이든 카카오톡 옐로우 아이디 소문자로 DKBS로 많이 보내주세요. 상품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꼭 만나요. 안녕! 지금까지 제작의 김상민, 기술의 정원석, 진행의 최희원, 김수빈이었습니다. I love you.